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의 홈디포 급습 단속 과정에서 한인 이민자도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주에서 40대 한인이 로드레이지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역주행 차량 사고로 20대 한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회의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논의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중산층과 자영업자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전후해 남가주 지역에 강력한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소규모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의 홈디포 급습 단속에 한인 이민자도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의 한 홈디포 매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오던 중 갑작스레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한인은 현재 이민자 구금시설에 수감된 상태로 이민 재판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스크포스 측은 이번에 체포된 한인은 범죄 연루 사실은 없었으며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스크포스 측은 이번 사례가 단발성 사건이 아니며 아이스가 최근 단속 실적을 채우기 위해 공공장소나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무작위적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다수의 제보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종적 외형이나 언어 등을 기준으로 한 이른바 레이셜 프로파일링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민자들의 적법 절차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 태스크포스는 현재 공공장소에서의 이민자 단속이 많아지고 있다고 상기하면서 공공장소에서도 아이스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곳곳에서 발생한 교통 관련 사건으로 한인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는 순간적인 운전 시비가 총격 사망 사건으로 번졌고 조지아주에서는 역주행 사고로 신혼 한인 부부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 미 곳곳에서 한인들의 교통 관련 사망 소식이 잇따라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주 레이시에서는 도로 위 운전 시비가 발생해 총격 사건으로 번져 40대 한인 남성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로드레이지 총격 사건으로 48세 한인 가장 에디박, 한국명 박찬영 씨가 숨졌습니다. 레이시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일 밤 9시 직전 레이시 북동부 마빌로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박 씨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운전 중이던 24세 남성과 순간 시비가 붙었습니다. 시비는 총격으로 번지며 끝내 박 씨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박 씨의 차량에는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함께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장시간 이어진 갈등은 아니었으며 운전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순간적으로 벌어진 로드레이지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인 24세 남성을 2급 살인 혐의로 체포해 서스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구치소 기록에는 용의자가 군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박 씨는 우체국에서 근무해왔으며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서 장로로서 예배음악 사역에 헌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측은 믿기 힘든 비극에 교인 모두가 깊은 충격과 슬픔에 잠겼다며 유가족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에센스에서도 또 다른 교통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에센스 클라크 카운티의 10번 내부 순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사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5세 한인 남성 최순훈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6세 여성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역주행해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졌고 최 씨의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 차량 운전자와 최 씨 두 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최 씨의 아내 렉시 월드롭은 현재 중태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임신 중인 태아 역시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역주행 차량과 충돌에 숨진 최 씨는 아내와 지난 6월 달에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족은 장례비와 치료비 마련을 위해 모금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경찰은 역주행 경로와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피코 유니온 지역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올해 25살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같은 날 빅토빌 지역의 대형 쇼핑몰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쇼핑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어젯밤 10시 15가와 캔모어 애비뉴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고 신원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 검거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쯤 한 영화관에서는 총격이 발생해 쇼핑객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청소년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총격으로 번졌습니다. 총격으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최소 1명이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총성이 들리자 연휴 쇼핑을 즐기던 시민들이 놀라 급하게 대피하면서 영화관 유리문이 산산조각 나는 등 총격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검거 여부를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현장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의 보조금 연장이 의회에서 난항을 겪으며 점차 보험료 폭탄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자영업자가 많은 중산층 한인 가정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은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로 축소됩니다. 쉽게 말해 개인이라면 연소득 62,600달러를 넘기는 순간 그동안 연 5,000달러 정도 받던 보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4인 가정이라면 연소득 128,600달러를 넘기면 $10,000 이상 받던 보조금 혜택이 사라집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중소득층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자영업 종사자가 많은 한인 가정들은 상당수가 높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노출돼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만큼 메디케어 자격이 없는 65세 미만 중장년층의 경우 더 많이 인상된 보험료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미 내년 1월 1일 보조금 종료를 앞두고 상당수 건강보험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들이 최소 20%의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체 소득, 연령, 세대에 걸쳐 보험료 폭탄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의회에서 연장안 또는 입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단순 연장안의 경우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 4명이 이탈해 통과에 필요한 과반을 확보했지만 이미 연내 표결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We're demanding a vote today on extending the Affordable Care Act tax credits. Today, not tomorrow, not next week, not next month, today. It's inevitable that it comes to the floor for consideration. I think the 7 legislative days have to toll. That's the rule. There's no way around that. And so it would be on the floor that first week of January when we return.
이마저도 상원에서는 60표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공화당 지도부가 완강한 만큼 쉽지 않습니다. 급한 대로 양당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기 연장안에 합의해 임시 예산 결의안에 포함시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사실상 해를 넘기며 보험료 폭탄이 현실화되는 순간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특사 자리를 만들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모두 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특사로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임명했습니다.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만을 전담하는 특사 직책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랜드리 주지사가 그린란드의 안보적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익을 크게 증진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린란드는 히토류 등 자원이 풍부한 데다 최근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 항로의 요충지로 꼽히는 상황. 전례 없는 특사 카드를 꺼내든 건 집권 2기 취임 직후 내비쳤던 그린란드 편입 시도를 본격화한 걸로 보입니다. 특사로 임명된 랜드리 주지사도 그린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봉사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and even international security, and we're working with everybody involved to try and get it. 하지만 덴마크 정부는 주권은 국제법에 근거한다. 다른 나라를 병합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덴마크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Preserv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Kingdom of Denmark, its sovereignty and the inviolability of its borders is essential for the European Union. 유럽 우방국들과 마찰이 깊어지는 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담입니다. 실제 그린란드 병합보단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로 불리는 강력한 폭풍이 접근하면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전후해 나흘간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국립기상청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인 이틀 동안 LA 카운티 지역에 2인치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폭풍은 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 가장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예보관들은 이 기간 동안 시간당 0.5에서 1인치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산사태와 도로 침수, 정전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남가주 산악 지역에는 6에서 12인치의 폭우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최근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토사 유출과 산사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인랜드 엠파이어, 샌디에이고 카운티 역시 수요일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보돼 있으며 당국은 홍수와 산사태 위험이 목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LA 지역은 최대 시속 31마일, 우드랜드 힐스 38마일, 파소 로블스 52마일, 샌루이스 오비스포 53마일까지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 고지대에서는 최대 시속 80마일의 돌풍이 불 수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은 나무 아래 주차를 피하고 야외 물건은 반드시 고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최근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소규모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북가주 지역에서는 지난달부터 무려 80여 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밤에는 규모 4.0, 토요일 밤에는 규모 3.9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지난해 남가주의 말리부와 온타리오 등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의 소규모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 전문가들은 소규모 지진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비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대형 지진 전 소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대규모 지진의 시기나 장소를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994년 노스리치 지진이나 1971년 실마 지진처럼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닥친 파괴적인 지진들도 많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소규모 지진이나 큰 피해를 입힌 대규모 지진의 관계성과는 무관하게 캘리포니아의 지진 위협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2043년까지 LA 지역에서 규모 6.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은 60%,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은 72%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보다 주민들이 평소 비상용품을 점검하고 지진 발생 시 대응 요령을 숙지하는 등 만일의 일을 상황에 대처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놓고 중국의 관영 매체가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군사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계획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의 확산을 막는 데 심각한 위협이 되고 핵무기 경쟁은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뿐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핵잠 계획에 대해 중국이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잠수함이 결국 중국을 견제하는 데 쓰일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핵잠과 관련한 한미 간 협력을 두고 중국 억제에 활용될 거라는 기대를 공개적으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The utilization of that submarine for counter China, I think is a natural expectation. 한국 정부는 중국의 반발에 핵 잠수함 추진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 왔지만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은 지리적으로 핵 잠수함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며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회적으로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에서도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 잠수함 도입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도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 핵잠에 대한 중국의 비판은 내년 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기선 잡기로 해석됩니다. 또 동맹국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제동을 거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지하 경납고에 100기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배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미 전쟁부 보고서 초안이 나왔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몽골과의 국경 인근 3곳의 미사일 경납고에 100기 이상의 ICBM을 장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 통신이 미 전쟁부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미 전쟁부가 해당 기지의 존재를 보고한 적은 있지만 배치된 미사일과 규모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로 배치된 미사일의 잠재적 타깃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지난해 기준 600기 초반이라며 몇 년 전과 비교해 생산 속도가 둔화했음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핵 전력 증강이 계속되고 있어 2030년까지 핵탄두 보유량이 1000기를 넘길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이 군비 통제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비핵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We are talking about de-escalation. That's already being talked about. And I think we'll probably add China into the mix. 보고서는 중국이 2027년 말까지 타이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한 군사적 선택지로 중국 본토에서 3,000km 떨어진 지역을 타격하는 시나리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부는 매년 중국의 군사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아직 초안이긴 하지만 중국의 군사적 야망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러시아군의 장성급 인사가 수도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차량 폭탄 테러로 숨졌습니다. 종전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종전 합의 시한으로 제시한 크리스마스에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차량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시내에서 강력한 차량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수사당국은 이 폭발로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훈련국장인 파닐 사르바로프 중장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밑에 설치된 폭탄이 폭발했다며 우크라이나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Следствием отрабатываются различные версии убийства. Одной из них является версия, связанная с организацией преступлений украинскими спецслужбами. 러시아에서 군 장성이 폭사한 건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는 앞선 두 사건에 대해 자국 보안 당국이 한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러시아 군 비행장에 침투해 수호의 전투기 2대를 손상시켰다며 관련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각종 공격이 러시아의 전쟁 의지를 꺾기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공습 중인 러시아가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최근 미국이 새롭게 제시한 종전 합의 시한입니다. В їх характері на Різдво, бо так, ви знаєте, саме на наше Різдво, можливо, 23, 24, 25, на це треба звернути увагу. 지난 사흘간 미국에서 진행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개별 회담 결과는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후속 협상 준비에 착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4주 만에 3대 지수가 나란히 3일 연속 올랐는데요. 올해 무려 230%까지 폭등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일 연속 오르는 동안 이틀째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3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테슬라의 강세로 돋보였습니다. 매그니피슨 세븐 중 올해 가장 크게 폭등한 알파벳의 상승률이 63%라는 점을 감안하면 마이크론의 230% 폭등은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역대급 실적과 전망을 앞세운 마이크론이 3일 연속 매도 심리에 불을 붙이며 기술주 전반에 걸친 랠리 모드를 주도했고 분위기 반전도 성공했습니다. 수요일 반나절 개장과 목요일 크리스마스 휴장을 앞두고 거래량은 벌써부터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커졌음을 의미하는 가운데 수요일부터 공식적으로 카운트되는 산타클로스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 해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동안 상승하는 산타클로스 랠리 기간 동안 S&P 500의 평균 상승률은 지난 74년간 1.3%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산타클로스 랠리가 없었던 해로 기록된 만큼 기대감은 커졌지만 내일 발표될 10월 내구재 주문과 3분기 GDP 속보치를 앞두고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